일단 몸에 수술이라는 어떤 과정이 들어가면 어떤 불가항력적인 감염이나 출혈이나 조직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은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건 오직 확률에만 매달려 있는 건 아니고 그 수술을 하는 집도의 손에도 어느 정도 좌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제일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한상백입니다. 그동안 이제 돌출입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말씀드릴 때마다 모든 수술에는 합병증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빼지 않고 제가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이 합병증 부분, 그러니까 환자들이 생각하는 부작용 부분만 좀 모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이제 돌출입을 가진 사람들 또는 수술을 좀 고려하시는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런 합병증, 부작용, 후유증에 관한 게 아닐까, 이런 걸 좀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 팩트를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모든 수술에는 합병증, 부작용, 후유증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더니 맹장염은 사실 이제 의학 용어는 아니고 좀 잘못된 용어고, 이제 맹장염 수술 받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충수돌기염 수술인데요. 그 충수돌기염 수술을 해도 잘못하면 복막염이 될 수도 있고요. 수술한 부위에 고름이 잡히거나 감염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술이라는 게 어떤 수술은 합병증이 꼭 있는 수술이고 어떤 수술은 합병증이 없는 수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몸에 수술이라는 어떤 과정이 들어가면 어떤 불가항력적인 감염이나 출혈이나 조직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은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이제 전국에서 일어나는 성형 수술을 다 통계를 잡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다 통계를 잡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 중에 0.몇 %는 수술 후에 손상이 됐거나 감염이 생겼거나 출혈로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건 오직 확률에만 매달려 있는 건 아니고 그 수술을 하는 집도의 손에도 어느 정도 좌우가 됩니다. 한마디로 신경과 혈관, 해부학적인 구조를 잘 알고 또 손이 정교하고 섬세해서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물을 다치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수술하면은 손상이나 출혈의 위험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수술의 합병증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하고 극복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의학적인 전문 지식과 수술 경험이 이제 풍부한 의료진에게 수술을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이란 장애물이 있는 길과 같습니다. 경험이 많고 숙련된 전문이라면 그 목표 지점까지 장애물을 잘 피해서 도달할 수 있도록 이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또 그럴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 즉 일반적인 수술 합병증의 가능성, 출혈, 감염, 손상 이런 것들은 항상 상존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는 게 어떤 수술을 하면 반드시 어떤 후유증이 동반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게 얼굴뼈 윤곽 수술이나 돌출입 수술 이런 것 자체에 어떤 태생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형외과의 이제 미국 교과서, 제가 전문의 딸 때 공부했던 미국 교과서인데요. 이제 맥카티라는 이제 성형외과학 교과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2권의 29장 Surgery of Jaws, 그러니까 턱수술이라는 뜻이죠. 아간면 수술 파트에 인용된 논문들 중에 가장 오래된 거는 무려 1880년의 논문입니다. 안면골, 즉 얼굴뼈에 대한 수술의 기초는 1860년대 미국의 남북전쟁과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얼굴에 총상을 입은 환자, 이제 건샷 운드라고 그러죠. 총상을 입은 환자들을 이제 군의관, 의사들이 치료하면서 그 의학적인 또는 과학적인 학문적인 기초가 다져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학술적으로 검증된 수술 방법을 더욱 발전시켜서 현재 이제 얼굴뼈 성형 수술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돌출입 수술에 대한 어떤 강론으로 들어가자면, 이 돌출입 수술이 항상 어떤 부작용을 동반하는 수술은
당연히 아닙니다. 교과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수술이고 뭐 의학이라는 과학에 의해서 이제 검증이 되어 있는 수술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돌출입 수술의 경우에 이제 환자들이 걱정하는 몇 가지 그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잇몸뼈 괴사라는 무시무시한 합병증이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서도 잘 안 보이는 이제 워딩이긴 한데, 이제 그 서양 교과서, 그 메카티 같은 서양 교과서의 초창기 수술법에서는 사실 있을 수 있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국내에서 보고된 증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잇몸뼈 괴사는 사실은 이제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는데, 더더군다나 현재 제가 하는 이중 피판 혈액순환 수술법,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듀얼 플랩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술법으로는 정말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듀얼 플랩, 이중 피판 혈액순환을 가지는 수술법이라는 게, 옛날에는 그 입 이렇게 들면은 위쪽에 잇몸 있잖아요. 잇몸을 일자로 크게 째서 혈액순환이 이제 위쪽으로는 안 되고 입 천장에 있는 혈액순환으로만 이 돌출입 수술한 부위가 살았는데, 저는 이제 수술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입술을 이렇게 들었을 때 양쪽만 구멍을 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이 입술의 가운데에 있는 혈액순환과 입천장 혈액순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제 1번 잇몸뼈 괴사는 없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걱정하는 게 통증입니다. 통증은 이제 참을 만한 정도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거의 80~90% 이상입니다. 저희 면 홈페이지에 있는 영상, 첫 번째 영상에서도 20대 여자 환자분인데 돌출입 수술, 터크 수술하고 나서 딱 2시간 후에 제가 환자 침상으로 가서 제일 아픈 통증을 10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아프냐 물어봤더니 2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어떤 37세 여성 환자분은 광대뼈, 사각턱, 돌출입, 터크 수술을 다 했는데 자기는 이 얼굴뼈는 하나도 안 아팠고 오히려 쌍꺼풀 수술한 데가 아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사람마다 통증을 느끼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얼굴뼈 수술은 그렇게 생각보다 아프지 않습니다. 이 얼굴뼈는 막성골이라고 해가지고요, 통증 신경이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뼈를 잘랐을 때 굉장히 아플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 일반인들의 뇌피셜일 뿐이고, 실제로는 뼈가 절골되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통증은 왜 느끼느냐? 그 위에 있는 연부 조직에서 둔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 뼈를 자른다고 무슨 날카로운 통증, 뼈를 깎는 고통, 이런 거 느끼는 거 아니다.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이제 조직 손상, 정상 조직 손상입니다. 이 절골을 할 때 이 턱끝 신경 또는 뭐 치아 뿌리 이런 것들의 손상 위험이 있죠. 이거는 사실 집도하는 의사가 수술을 잘하면 피할 수 있는 겁니다.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알고 또 절골을 하는 각도를 치아 뿌리를 다치지 않는 각도로 잘 절골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집도의가 최고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뼈가 잘 붙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 절골과 고정이 확실하게 잘 이루어지면 부정유합이나 불유합이나 뼈가 붙지 않는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고, 이렇게 골유합이 잘 이루어지면 뭐 수술 전 강도의 90% 이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뭐 권투가 취미인 사람이 자기 돌출입 수술하고 권투 계속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신 마취에 의한 합병증은 또 환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전신 마취하고 나서 안 깨면 어떡하죠? 이러는데, 전신 마취에 의한 합병증은 최악의 경우에 한 100만 명 중 1명 정도로 마취해서 안 깨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근데 이게 비행기 사고 확률보다 더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늙어서 고생하고 뭐 치아로 뭐 못 씹고 뭐 치아 빨리 빠지거나 하여튼 늙어서 고생하지 않느냐, 치아를 빼고 잇몸뼈도 건드리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꽤 많이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잇몸뼈, 그러니까 우리가 치아도 결국은 잇몸뼈에 박혀 있는 구조물이잖아요. 그 잇몸뼈를 절골해서 수술을 해서 골유합이 잘 일어나면 잇몸뼈 자체의 강도도 수술 전이랑 거의 똑같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 수술로 치아 뿌리가 약해질 우려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논문도 있습니다. 논문도 있는데
치아 발치 교정을 한 것과 그다음에 돌출입 수술을 한 것과 추적 관찰을 해서 어느 쪽이 더 치근 흡수가 뭐냐면 치아 뿌리가 이제 좀 짧아지고 흡수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합병증이죠. 그게 생기느냐를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결론은 돌출입 수술을 하는 쪽이 이걸 땡겨서 교정을 하는 쪽보다 치근 흡수가 적었다. 한마디로 치아가 더 건강한 것은 오히려 수술 쪽이 더 건강하다라는 논문이, 또 한국인이 쓴 논문입니다. 외국 저널에 실려 있죠. 그런 논문이 있을 정도로 이 수술이 잘 되었을 경우에 돌출입 수술 후에 치아 뿌리가 뭐 약해지거나 늙어서 뭐 치아가 다 빠지거나 음식물 뭐 씹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치아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드린 이야기 요약하면 합병증의 가능성은 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합병증 중에서 좀 극복하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것도 역시 팩트고요. 얼굴뼈 수술, 돌출입이나 광대뼈 사각턱 수술 후에 있을 수 있는 합병증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신중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